자, 그러면 이제 기타사 부분을 볼게요. 최근에 이제 인도사 부분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인도사 부분 이제 보면, 이 우파닌 리차드 철학이 있어요. 이 우파닌 리차드 철학에 들어가기 전에, 몇 페이지 보냐면, 저기, 3편, 그 830페이지에 보면, 인도 종교와 사상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에 나가죠. 그래서 되게 종교 사상들이 다 발달했는데, 여기 보면 초기에 브라마교가 있고, 거기 너무 형식적인 우파니 이샤드 철학이 등장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하고, 그리고 신두교 철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보고 참조하시고요.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1번을 보면 우파니 이샤드 철학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자, 브라마교의 형식주의 예교주의 반대로 나왔고요. 2번은 버마 일체 사상이죠. 아트만과 브라만의 일체 사상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냐면 브라만이 존재해 있다. 그래서 예, 버마 일체를 주장했고, 반대로 예전에 초기 그 신두교 사상은 뭐예요? 버마 분리죠. 그래서 그 아트만하고 브라만이 바깥에 분리돼 있어서 내가 이제 보편적인 어떤 브라만을 찾으려면 외부의 브라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형식 같은 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초창 고행과 금욕을 강조했다. 그 표에도 보듯이 이거는 자인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의 원인을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영혼을 깨끗이 하려면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자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너무 그냥 고행을 하고 금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참된 지식을 통해서 열반을 도단을 강조했다. 자, 요 4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파인 리차드 철학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브라마, 아트만 속에 있는 브라마를 찾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먼저 수행 방법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해탈 방법, 명상, 사색, 요가, 고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가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원래 요가는 몸매 관리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서 요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불교 같은 건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하죠. 예, 불교도 우파니 리차드가 이제 강조한 윤회나 해탈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만 그 원인이나 방법이 달라. 그래서 윤회의 원인은 집착과 애욕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해탈은 생로불사나 인간관계의 욕구분을 다 없애는 거고, 그걸 해탈하는 방법으로서 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팔정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원래 고타마시타도 처음에는 고행을 했죠. 그래서 자기를 뭐냐면 혹사시키고 그 다음에 굶고 그랬는데 보디수에 앉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 고행만이 뭐냐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고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제시했다. 팔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윤리 시간에 다 배웠을 거야. 바른 견해, 바른 행동 이런 것도 있죠. 8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기간 동안 전주에 시험 기간이었는데 아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디 갔다 왔냐면 예수의 정당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그 알렉산더와 부처의 만남이라는 그 간담 미술과 뭐 인도 그 불교 사상 조각품 같은 걸 전시했는데 거기에 고행상이 있더라고. 예, 고타마시타가 이제 완전히 굶어 죽는 상태, 굶은 게 그냥 굶은 상태에서 뭐냐면 참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타마시타 뼈가 다 보여요. 근데 고타마시타 이거 보면 고타마시타가 고행을 강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필요 없는 날 깨닫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뭐냐면 음식도 먹고, 원래 고기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초창기 그 불교는 고기도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 좀 찌우고 그러면서 팔정도를 냈던 거야. 고행상 고행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행을 부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불상을 만든 간담 이수 이룩한 왕조는 어떤 왕조죠? 쿠샤 왕조죠. 네. 그래서 이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기원 전후인데 이때 그 전에까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부처를 상징했냐면 보디수나 발자국이나 뭐 시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했죠. 근데 그 박티아 왕조에서
그리스계 왕조에서 이제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예전에 자기들이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습관처럼 뭘 만들기 시작해요?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파키스탄과 인도 거쳐가지고 널리 확산되고, 그리고 대승불교 운동과 결합되면서 이제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는 습관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초창기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 수양 방법이나 심리학이지. 근데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나 정토종이 이제 되면서 일종의 종교화된 거죠. 이 불교가. 자, 그래서 이제 쿠션 왕조,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3번 좀 볼게요. 자, 3번 내용을 보면, 그, 마오리아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고대 인도에 관한 기술이다. 빈칸 가에 들어갈 왕조를 쓰고, 나의 특징을, 두 주인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마오리아 왕조의 멸망 후 인도가 다시 분열됐는데, 1세기 중엽 북부 인도에서는 뭐가 성립하였죠? 쿠션 왕조가 성립됐죠. 그래서 이 쿠션 왕조는 쿠샨족이 세운 왕조인데, 인도 전역은 지배했던 건 왕조는 아니고요. 인도 그 서북부 지역, 인더스강 유역 지역을 이제 지배했던 왕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가 도입됐냐면 간다 불상이 도입됐죠. 그래서 원래 불교는 그 비형상주의를 제시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걸 숭배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믿으면서 불상을 만들고, 그것이 간다음 미술이 발달되고 했다. 그래서 이 간다음 미술이 이제 그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에 전파되죠. 그래서 간다음 불상의 특징을 보면 이 부처님의 형상을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인의 모습으로 만들었어. 이게 좀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간 쿠션 왕조.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의 미술 영향을 받아 불상을 제정하는 간다음 미술이 발달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 자, 인도의 마늘법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마늘법전 쿠션 왕조 때, 마늘법전 쿠탐 왕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전이지만 실제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로 적혀있고 각 인류의 그 뭐냐면 각 계층의 역할, 이런 것들, 카스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 자, 4번을 보면 인도의 마늘법전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1번 쿠션 왕조 시대 때 완성된 인도 최고의 법률지가 아니라 쿠탐 왕조 때 만들어진 법전이죠. 2번 보면 크샤트리아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규정한 게 아니라, 자, 누구 중심? 크샤트리아가 아니라 브라마 중심이죠. 예, 브라마 중심이고. 3번은 이제 영국의 인도 지배 당시에 이 법을 기초로 통치법을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원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포이단 이전까지는 인도 애들 계몽시키려고 했어. 자기 시대로. 근데 그게 안 통하거든. 그래서 세포이단을 걷고 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인도의 법과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 철저히 조절하면 수용하면서 이제 통치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카스트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그런 법들을 인도 통치법 기반 삼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 인도의 이슬람 이후 이해 법전의 생활 부분을 같이 잊었다. 아니죠. 인도에서 이슬람화된 것은 소수의 세력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신도를 믿고 있죠. 다수파가 신도니까. 마늘법전 지금도 생활 규범 가치가 있어요. 지금도 카스트나 이런 것들 다 믿고 있고, 그죠. 물론 이제 그 인도 헌법에서는 카스트는 부정해요. 근데 이게 그 법에서 부정되더라도 생활 규범으로서는 계속 남아있고, 특히 그 대도시 지역보다는 그 중소도시나 저쪽 시골에서는 꽤 엄청나요. 이 카스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5번인데, 다음 가로 안에 기획의 정책에 대한 실시한 정책 동기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이 문제에서는 아소카 왕 때 암벽 침령인데, 이 아소카 왕은 이제 자신의 정복당 영토의 곳곳에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기획에 뭘 강조해? 다르마, 불법에 의한 통치를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에 의한 통치를 왜 강조했냐? 일단 그 사람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또 죽였고 그런 것들을 봐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여를 느끼면서 무적에 의한 정복 정책을 포기하고 불법에 의한 정복 정책을 이제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불경의 3차 결집이나 스토파 건설, 그다음 상자부 불교를 또 동남아시아에 전파시켜주는 그런 호불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왜 이런 다르마를 강조했냐? 그 교과서는 브라만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게 아니라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브라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돼요? 그 재물들 많이 죽이잖아. 가축들을. 그래서 살생을 강조함으로써 이 브라만들은 이제 견제시키려는 재물의 어떤 많은 것들 희생을 함으로써 브라만 세력들 견제하려고 했다. 탄압했다 쓰면 안 돼. 왜냐면 거기 돌기둥 내용 보면 거기 브라만을 존중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비폭력 통일 이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동물을 죽이지 말고 채식주의자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웃긴 건 동물은 죽여도 금지시키면서 사람은 죽였어. 사형제는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왜냐면 사회질서는 위해선 사형제는 폐지시키면 안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게 일종의 이념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거지. 뭐냐면 이게 뭐 실제 공감해서 이렇게 했던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은 한 거보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제시했고, 그 다음에 뭐 살생을 금지했다는데 어떻게 동물 살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이념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시한 것이 그 당시 불교 왕자의 전륜서왕이죠. 예. 전륜서왕과는 이제 우리나라도 수용됐죠. 진흥왕이나 성왕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용했던 것이 전륜서왕 이념이죠.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소카왕이 같이 살았던 시대가 누구냐? 진시황이에요. 이 진시황은 똑같은 짓을 하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석주비문 같은 것들 만들고 있는데, 그 당시 또 아소카왕도 그 짓을 똑같이 했어. 아마 이게 풍이었나 봐. 그 당시 유행이었나 봐. 트렌드가.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6번 문제 해볼게요. 6번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16년 너무 쉽죠 이거. 일단 무굴 제국이 이제 영국 군대에 멸망할 때까지 세포에 난 이후에 제국의 한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는 데칸 공원을 인도 전역까지 통일하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만샤 부자리 제도 조직하고, 그 사람 악바르 대제야. 아크바르 대제라고 하죠 또.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종교 융합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라지푼드족을 진압하면서 그들 또 포용하기 위해서 그 공주들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지푼드 족장들을 장군이나 지방 행정장관 중심에 고용을 했죠. 그래갖고 이들을 이제 정책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아 폐지죠. 원래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뭐예요? 타 종교에 대해 강연 정책을 해서 지지아를 내면 자기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지아조차도 폐지시킨 거야. 인두세조차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종교 융합 정책을 했고, 그 다음 또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이슬람교를 벗어나서 모든 신앙을 하나의 유일신으로 묶기 위해서 만인 평화 정책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1576년에 고아에서 포르투갈 신부, 힌두의 브라마교, 자이나교, 조라스교 모든 사람들 불러 종교적 토론을 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엔 잘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 융합 정책에서 인도를 통합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문제 예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요제도 정비 관련돼 갖고 이제 제도가 만사 부다리 제도가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만사 부다리 제도는 뭐냐면 일종의 군정일치 제도인데 위기에 따라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관료들 총칭하는 것이 만사 부다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행정 관료면서도 군사연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재정일치 중 어떤 적극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그 시야의 병력을 33등급으로 나눠서 군사수를 배정하고, 그 사람은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행정 역할을 하면서 군사적 사령관도 같이 했던 제도가 무슨 제도다? 만사 부다리 제도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그걸 적어놨거든요. 예문에 있는 내용도 꼭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나올 수가 있어.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인물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바르 대제. 그 다음에 그 미출신 이슬람교와 비이슬람교의 차별을 없애는 조세 정책은 지지아 면제, 인두세 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다시 부활한 사람은 6대 황제였던 아우랑제부죠. 인두세를 부활하고 했죠. 이슬람 그 원리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돼요. 내용.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인도의 이슬람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좀 보면 아즈타 석굴, 아즈타 석굴은 관련이 없죠. 요거는요. 요거는 그다음 쿠타망조와 관련됐는데 쿠타망조 때 이제 그 뭐냐면 그 석굴 사원들 많이 만들었어요. 왜 석굴 사원들 많이 만들면 인도는 원래 그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에어컨이 커져 있는데 에어컨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좀 시원하겠어. 동굴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자연동굴 이용해갖고 석굴 사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쿠타망조 시대 때는 또 그 인도 고유의 문화를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즈타 석굴 사원의 쿠탕 양식에 그래서 법화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을 했죠. 그래서 요건 인도의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 이슬람은 나중에 들어온 거야. 8세기 이후에. 그 다음 노예 왕조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보통 델리 슐탄 왕조 중에 첫 번째 왕조가 뭐예요? 맘루크 왕조가 있죠. 그래서 원래 고루 왕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이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바크. 이 사람이 이제 고루 왕조의 명을 받고, 고루 왕의 명을 받고, 왕조의 무하메드 왕의 명을 받고, 인도 델리 지역을 이제 점령했는데, 나중에 그 왕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독립해갖고, 슐탄이 하면서 그 델리 지역을 장악해요. 그것이 이제 인도 본토에 세워진, 인도 북부에 세워진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돼. 그래서 요때 이제 이 투르크 중심의 노예가 세웠기 때문에 이걸 맘루크 왕조예요. 예. 맘루크 왕조는 인도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집트에 맘루크 왕조가 있죠. 그래서 투르크 노예 병사들이 많이 출신들이 이제 왕조를 세우거든요, 나중에. 그건 뭐냐면 이제 원래 투르크인들은 원래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좋아서 개종한 건 아니고 그 아바스 왕조 때 이제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됐던 사람이야. 노예면서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신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자유신분을 얻으려면 이슬람교를 수용해야 돼. 왜냐면 그 살리알법에 뭐냐면 같은 이슬람교들은 다른 이슬람교들을 같은 이슬람교들이 뭐냐면 노예들 못 삼는다는 구정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제 노예가 어디에서 가진 거야? 슬라브인들을 잡아다 썼잖아. 왜냐면 슬라브인들은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 예전에 출신이 뭐였어요? 노예였죠. 그래서 이제 맘루크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져요. 예. 그 대표가 인도의 이제 맘루크에 세운 왕조가 이 맘루크 왕조고요. 그 맘루크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그 후에 델리 지역의 칼지조, 트구라조, 사이드조, 노디족 해갖고 델리 슐탄 5왕조가 생기죠. 예, 델리 슐탄 5왕조. 자, 이렇게 있고,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 무굴 제국 황제였던 5대 황제 샤한제한이 자기 왕비를 사랑하는 나머지 이제 만들었던 무타츠 마을이 관련된 무덤인데, 이 무덤인데 거대한 거의 서축 건물이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붕의 동과 4개의 뽀쭉한 천탑이 배치되는 거 이슬람 정육적인 양식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각이나 격자세공 이런 것들인데 인도 페르시아 미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슬람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돼서 만들어진 건축 양식이죠. 그 외에도 이제 홈마유 문화, 아그라 성도 이슬람 문화와 인도 문화가 결합된 거고, 헤아 양식에서도 나지푼테아나 무굴레아 같은 것들 있죠. 이것도 이슬람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인도 문화가 결합돼 갖고 나타난 거죠. 페르시아 문화와. 그다음 파키스탄 독립. 이 파키스탄 독립도 이슬람교 상관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제 파키스탄을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전파되면 신두교 외에 이슬람교를 많이 믿게 되는데 인도가 독립하면서 그때 이슬람교들이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게 파키스탄이야. 원래 파키스탄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 나눴죠. 근데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너무 거리가 1000km 이상 머니까 이게 나중에 1970년 독립돼. 그래갖고 오늘날 서파키스탄 오늘 파키스탄이 된 거고 동파키스탄 오늘날 뭐가 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된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자,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독립도 이제 요거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인도의 신두교와 이슬람 문화의 차이와 융합점을 이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참조하세요. 신두교에서 이슬람 차이가 뭔가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좀 눈여겨게 신두교는 소를 신성하게 여기죠. 그래서 소를 잡아먹지 못해. 그 아마 농경사의 유풍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슬람교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요. 왜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냐면, 돼지가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썩나 봐. 그래서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다는 견해도 있고, 돼지가 또 뭐 잡식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먹이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부정했던 견해도 있는데, 일단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슬람교도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얘네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할렘식으로 해갖고 도축된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음식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고기 먹을 때 할렘 음식점 있죠? 그래서 멋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이제 음식만 해갖고 먹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좀 까다로운 종교야, 이슬람교가. 근데 말해보니까 할렘 의식이 좀 약간 동물에게는 좀 약간 고통스러워요. 죽일 때도 칼을 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을 뭔가 거꾸로 써갖고 피를 흘려가지고 뇌출혈을 일으켜갖고 뭐 죽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죽이더라고. 뭐 이게 뭐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 힌두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크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두도 있죠. 지금 파키스탄 공용어로 쓰는 그런 것도 있고 건축 양식의 타지마할러, 무굴레어, 나지푼두야 이런 건데 무굴레어와 나지푼두는 다른 해야예요. 이거는 좀 있고 무굴레어는 주로 이제 상위 문화, 궁중 문화고 나지푼두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힌두교 해야인데 나중에 이거 받아들일 때 이제 이슬람교적 페르시아적 그 해야 양식을 세미나적 양식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힌두교적이었던 요소에다가 원래 힌두교 문화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이슬람화된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미나 양식을 받아들여서 형성된 게 나지푼두 해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다음은 어떤 국가의 이제 창업자가 남긴 유언이다. 이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종교적 선입견을 품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종교적 감성과 의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공정해야 되라. 토착민들의 마음을 사로잡혀 소를 죽이지 마라. 자, 어떤 종교 사원도 파괴하지 말고 국내 평화를 유지하고 쭉 있는데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그 무굴 제국의 창시자였던 바부르가 말한 거야. 바부르. 이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도죠. 바부르도 이슬람교도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냐면 델리를 정복하고 나서 무굴 제국을 세웠지만 그 다른 종교에 포용하는 정책을 했어요. 신두교. 그래서 이제 국가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래서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들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을 보면 이제 기호를 보면 세포 양제의 진압을 계기로 영국왕의 직할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동인도 회사가 통치했다가 이때 이제 세포 인환을 진압할 때 이제 영국 본토에서 이제 병력을 파견해서 진압을 하고 나서 인도 통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어떤 직할용어 뭐냐면 만들었죠. 그리고 이때 인도 동인도 회사가 해체돼요. 예. 자, 그 다음에 19교 마르타 동맹의 반란을 계기 위해서 세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아우랑제부 때 이제 지지야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신두교 학교 탄압하고 사원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으킨 거야. 그래서 북부 지역에는 19교도 그 다음에 중부 지역에서는 마라타 동맹 이렇게 해서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게 디귿을 보면 저희 8번의 디귿을 보면 자, 고유 문화, 이슬람 문화, 페르시아 문화가 조화를 이룬 건축물을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페르시아 문화가 상당히 영향이 컸다. 요때 페르시아 문화는 이란 문화예요. 근데 인도 고유의 문화에다가 이슬람화된 페르시아 문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을 보면 영토가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 넘어 소아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발전했다. 요거는 이제 그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티무르 제국과 관련된 거예요. 이 티무르 제국의 영토 팽창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것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답이 기흥, 니은, 디귿 2번이 되겠죠. 자, 9번을 이제 볼게요. 9번. 자, 영국이 인도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간접 통치하에서 직접 통치로 전환된 계기가 아까 말했던 세포이 반란이죠. 그래서 세포이는 원래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병사라는 뜻으로 그 영국 인도의 동인도 회사 있죠? 거기에 고용된 인도인 병사들 얘기한 건데 그들이 이제 돼지고기하고 소기름을 섞인 기름을 총알을 닦는데 무기를 닦는데 줬다가
이걸 알고 들고 일어난 거야.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불만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 개종을 강요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국 상품이 들어와갖고 인도의 면직물 시장이 뭐 올라간다든지. 근데 이 세포이들이 원래 처음에 주도했지만 세포이만 참가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계층들이 다 참가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이 반란의 명칭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이만 참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래갖고 이제 뭐 1차 세계 독립전쟁이라든지 그 대반란, 1857년 반란 등 다른 이칭이 사용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이 세포이 반란의 문제점. 세포이만 마치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반란에 실제 참여한 거는 구지배층도 있고 농촌 사람들도 있고 종교주든 여러 계층들이 참여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세포이 반란은 비록 진압됐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세포이 반란을 계기로 해서 인도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인도라는 것은 자기가 인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방의 사람들은 생각이 강했고, 인도는 땅덩이가 되게 크잖아. 대륙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영국과 대항할 때 뭐 마이소로, 뭐 말라타 이렇게 대항할 때 난 마이소로인 말라타 동맹에 이렇게 참여한다고 생각했지 인도인으로서 영국에 대항한다는 의미는 없었어. 근데 이제 하나의 인도인으로서 영국에 대항한다는 의미, 인도의 어떤 민족 형성에 민족주의의 출발점이 세포이 반란에 출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포이 난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영국이 이제 인도의 통치 방법이 달라졌죠. 예전에 어떤 기독교를 개종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카스트에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근대화를 통해서 계몽시키려고 했는데, 이 정책 때 반발 불러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인도의 어떤 자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예. 카스트에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어떤 신도의 풍습이나 이런 것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통치하죠? 분리 통치하죠? 디바이드를. 누구와 누구를 통치시켜요? 이슬람교와 이슬람교 분리 통치시켜서 이슬람교가 이제 소수파니까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갈등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파키스탄, 인도가 분리됐잖아. 원래 신두교들이 그게 지금 신두교가 상당히 배타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신두교 자체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수용하죠. 불교, 이슬람교, 뭐 교리나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 수용해. 근데 신두교 중심의 신두교 민족주의가 이제 형성된 거는 영국의 통치 지배 과정에서 형성되고 이것이 이슬람교와 이제 갈등 대립하면서 이게 배타적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인도에 보면 뭐 신두교도 이슬람교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 이거는 이제 원래 신두교의 성격보다는 그 영국의 어떤 통치 체제의 어떤 부작용에서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을 보면 로랜드 법이 통과되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이 전개되었다. 이 로랜드 법은 이제 왜 왔냐면 1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인도인들 자발적인 참전이 될 거로 그 영국이 전쟁이 끝난 후에 강범의 자치권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영국의 위에서 참전하고 인도 젊은이들 이제 참전시켰는데 또 영국은 입장에는 해군은 강하죠. 육군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은 인도인 병사들이 많이 필요했고, 근데 이제 전쟁이 막상 끝나니까 인도 통치법 개선했어. 근데 자치권을 일부만 줬어. 2%만, 상위 2%만. 그러니까 인도인들 반발이 되게 거세지죠. 그러니까 이제 1919년에 영국 식민당국들이 만든 법이 로렌트법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인도인들의 사상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티라크나 간디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반대해가지고 펼쳤던 운동이 샤티아그라 운동이야. 예, 그래서 샤티아그라 운동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 납세 거부 운동, 공직 거부 운동 이런 것도 있고 영국도 당국 간디도 체포하고 그렇게 했죠. 알린차라는 곳에서는 이런 대규모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1차 이제 사티아그라 운동을 통해서 카스트 종파를 초월한 인도사를 하나도 통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예. 그 다음에 2차 사티아그라 운동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면하고 소금을, 독점 판매하려고 하니까, 영국에서, 그거 대항해서 일으키는, 이것도 간디가 이제 주도한 거죠. 간디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소금을 자체 생산하고, 이렇게 하죠. 간디 체포하고, 막 이렇게 또 하지만 또 불꽃이 일어나. 그걸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상당히 합리적인 나라야. 좀 저항하고 개기면 뭐예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예. 일본은 뭐죠? 안 도와줘.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진압을 해버리잖아. 예. 근데 이에 간디에 반한 네도 같은 사람은 좀 반대죠. 이 사람은 자치가 아니라 독립을 주장한 거야. 그래서 거세게 독립을 주장하고 결국에는 제2차 그 뭐냐면 인도 통치법을 다시 제정해갖고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해줬어요.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번에 보면, 카스제도 우상숭배를 반대로 인권시장 남녀평등 운동을 주장했던 것은 어떤 걸, 램모한 모이가 이끌었던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죠. 그래서 브라마 샤마지 운동은 19세기 초반에, 했던 건데, 신두교 우상숭배, 카스제도 폐지, 의례 중심의 존경이 반대, 샤티라 가부 순사 제도가 있거든요. 순사. 그런 것들을 했고, 유아결혼 폐지 같은 패스벌 개선을 주장해요. 예, 브라마교도를 중심으로 했던 거고. 지금도 인도 가보면 유아 결혼을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 원래는 인도 정부에서 금지됐는데, 거기 가보면 뭐 7살, 8살 때도 그 결혼하고 그래요. 애들이. 그것도 나이가 한 30살, 40세 차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하여튼 인도 사회는 좀 문제가 있어. 제가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난을 깨기 위해서 이제 세포인한 때 인도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이 브라마 사마지 운동을 통해서 신두교를 중심으로 인도 민족주의 탄생하게 됐다. 왜냐면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뭐 단일 언어, 단일 혈통, 단일 문화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민족주의 형성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 뭐가 있어? 신두교죠, 신두교. 네, 신두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내세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벵골 분할령이 4번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벵골 분할령에 의해서 1905년이죠. 벵골 진열, 동벵골과 서벵골 분할시키려고 했어요. 벵골은 오늘날 방글라데시 부근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서벵골은 신두교인들 있고 동벵골은 이슬람교도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표면 쪽으로는 이제 너무 땅덩이가 크고 벵골 지역이 인구가 많으니까 분할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냐 이슬람과 신두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반대했던 이제 단체가 이제 뭐냐면 인도 국민회의죠. 원래 인도 국민회의는 친형적인 그 조직이었는데 우리나라면 일진회 같은 친일파들 조직하고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이걸 계기로 해갖고 반영적인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벵골 분리 정책을 이제 반대 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콜카타대에서 4대 강령을 내세웠죠. 에어 두시했죠. 스와데시, 영국 상품 백척, 민족구역.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벵골 분화 운동이 너무 거세지니까 영국에서는 이걸 취소했어. 그래서 이걸 좀 뭐냐면 취소한 걸 이제 뭐냐면 잠재우기 위해서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와가지고 인도에 가서 우리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결국 취소시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이 상당히 합리적인 나라다라는 걸 딱 느끼게 돼. 예.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인도인들 용병을 항쟁에 끼기 위해서 영국의 신민수탈과 압제에 대한 인도인의 저항운동 이거 맞죠? 세포이난 그래서 9번하고 관련된 거니까 간접 통치에서 직접 통치 이렇게 세포이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돼 있던 거 있죠? 노랜드법 그 다음에 브라마 샤마지 운동 그 다음에 벵골 분할령 그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꼭꼭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수능에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언급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언젠가 인도사에서 나올 수가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원래는 이 문제가 이제 역교동과 관련된 문제인데 역교동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역교동포를 배치시키고요. 거기에 이제 세포 항쟁 인도사 부분만 여기 따로 떼갖고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의 반란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계층들이 참여한 운동이었는데 마치 세포이처럼 이렇게 세포이만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1857년 반란, 뭐 1차 세계 독립전쟁 이런 말로 이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명칭 한계를. 반란에 참여한 구지배층, 농촌사회 종교지배층을 배제되고 마치 세포인만 참여한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중동사를 보죠, 중동사. 중동사도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좀 나왔다가 최근에 그 주관식 기출 넘어가면서 한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동사는 크게 이제 뭐냐면 오리엔트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중동 그 이슬람사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은 이슬람사에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만 좀 잠깐 얘기했고 이집트 문명 비교해갖고 근데 이제 독립 문제는 안 나왔지만 가끔씩 그 뭐냐면 페르시아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역교원 관련돼갖고 그래서 페르시아와 산산적 페르시아 관련된 그 조로아스터교 관련된 내용들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독립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면요. 자, 1번을 보면 다음은 어느 고대 문명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 A 법전에서 공포한 왕에 이른가? 자료 B에 가에 들어갈 인명을 쓰고 각각 쓰고 이 고대 문명에 나타난 중요한 정치적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A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쉽죠? 하무라비 법전이죠. 그래서 이 하무라비 법전은 이제 바벨론 제국 때 하무라비 왕이 중앙집권차전에서 이제 바뀐 그 공포한 건데 하무라비 법전 이전에 또 법전이 있었죠. 수메르 법전 같은 것들, 우르나무 법전, 둥기 법전, 니피트 이시타 법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무라비 법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될까요? 길가메시 서사시죠? 그래서 이제 그 길가메시 이렇게 쓰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의 특징은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홍수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세 중심적, 비관적인 운명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현세 중심적 세계관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전반적 특징이에요. 왜냐면 메소포타미아는 자연재해도 많고 홍수도 많고 주변에 또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현세도 괴울 바는 내세도 그렇게 기대를 안 걸어. 그래서 영혼은 있지만 영혼 불면은 안 믿죠. 영혼이라는 존재는 좀 있다가 흩어진 존재야. 그래서 현세를 즐기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중요한 특징, 정치 특징이 뭘까요? 개방적 지형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민족이 침이 많아. 그래서 왕조 교체가 되게 빈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이집트보다 약하죠.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신은 대기자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집트보다 왕권이 약했다. 근데 이집트인들은 다르죠. 이집트인들은 사방 폐쇄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침입이 별로 없고, 정치가 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왕이 꼭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집트인들은, 내세적 생각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일단 천세가 안정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 시기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자연은 순화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도, 영혼도 순화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순환되구나.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은 그 당시 내세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자에서나, 미라에서 이제 이런 그 내세를 볼 수 있죠. 영혼 불면사상. 그래서 이제 제가 840페이지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이집트 문명의 비교표를, 실어놨어요. 그거 보시고 특징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7세기 초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그 이슬람 세력은 그가 죽은 후에 이슬람 제국의 발전과 더욱 확대되었다. 그 이슬람 제국은 8세기 때 쭉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모르겠어. 이 당시. 그래서 이제 딱 잘라내고 여기서 묻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이슬람 세력이 왜 급속하게 확대됐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론이나 이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적어놨어요. 한 7가지 적어놨는데 일단 선교 산업이 무력에 의해서 가행된 지하드라고 하죠. 이걸 가행된 종교 성격을 갖고 있고 두 번의 포교 전쟁 그래서 있고 정복제 간영 정책.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교도인들에게 뭐만 바치면 인두세만 바치면 포교의 자유를 인정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그 다음에 또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싸웠죠. 거기에 이제 약적의 싸움으로써 좀 지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복 사업에서 이제 종교 전파뿐만 아니라 전리품이기 때문에 연유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 간영 정책 이것도 앞에 있는 거 겹치네. 이거는. 그래서 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5번하고 2번은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삼위일체설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이슬람 점령지에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왜냐, 아리우스파는 예수를 신을 생각 안 하죠. 이슬람교도 예수를 신을 생각 안 하. 선지자들, 마호메트나.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알라가 그냥 하나님만 이름만 바뀐 거야, 그냥. 교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냐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학이 이슬람에서 발달됐죠. 왜 지리학이 발달됐어요? 두 가지 이유죠. 성지 숭배. 그래서 이슬람에서 5행 중에 마지막에 살아있을 때 메카를 한 번씩 들락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카를 가기 위해서는
지리적 지식이 필요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뭘까요? 이슬람교들은 되게 상인 출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를 하려면, 먼 거리에서 이제 원양 항해를 하려면, 지리적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리학이 이제 발달됐고, 그래서 이제 14세기 때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가 원나라부터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래서 3대 주유기 같은 것들을 썼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븐 바투타라는 뜻이죠. 바투타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바투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먼모의 이름이 있어. 먼모의 바투타의 아들 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분이라는 뜻은 먼모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바투타가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전에 아들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보통 알자리 이분 바투타 하면 바투타의 아들 알자리가 되는데 보통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냥 걸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성이 없어요. 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마 파샤의 개혁 중에 성을 쓴다는 게 있죠. 그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보자. 아바스 왕조. 자, 요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아바스 왕조 탈레스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쇄소에 전래됐다. 이건 틀렸죠. 인쇄소에 전래된 게 아니라 제지수에 전래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수니파 이슬람 교도가 옥미아드 왕조를 타도하고 바그다드에 도읍했다.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예요. 그래서 원래 아바스 왕조는 자체는 수니파예요. 근데 이란계 시아파들이 그들 도와줬죠. 왜냐면 그 아바스 왕조의 가문의 그 창시자가 수니파의 알리의 이종 사촌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가문이 연결돼 있어. 그리고 시아파들은 이제 주장이 뭐야? 그 칼리프는 누구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 무하메드 일가 친척만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만 인정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제 시아파들이 이제 아바스 왕조 아바스 가문을 지원해서 결국 옴미아드 왕조를 타도하고 바그다드 도읍을 했어요. 예, 이건 시아파와 관련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그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 이단인데 떨어져 있지만 포면적 뭐야? 수니파를 계속 내세요. 왜냐면 거의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교 90%가 수니파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시아파를 내세우고 통치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해상권을 장악할 병영을 누렸으나 티무르 제국의 침입으로서 멸망했다. 여기는 앞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티무르 제국의 침입에 멸망한 것은 이란국이야. 이란국이 이제 말기에 되면 여러 분열됐는데 그 분열된 한국들을 지배했던 나라가 티무르 제국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정통교라고 좀 말하기 좋은데 이게 수니파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수니파. 예. 정통교 통치도 이민족에 대한 차별 폐지하고 신화의 평등을 이뤘다. 맞죠? 그리고 앞에 있는 옥미아드 왕조. 옥미아드 왕조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마이야 왕조는 모든 이제 이슬람교를 이제 포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시아파, 수니파의 차별이 있었고 같은 이제 아랍인이라도 그다음 시리아 계통의 아랍인가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또 차별이 있었잖아. 그래서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과 그다음에 그 이란계 시아파들이 결합돼서 이 반 우미아드 왕조 운동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아바스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수니파 국가지만 시아파를 적극적으로 포용해갖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대한 정책들을 펼치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진정한 이슬람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 아바스 왕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다음은 이슬람 세력의 팽창에 대한 설명과 지도다. 가와 나의 도시들 지도상에서 A와 F 중에 골라 그 기호와 도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다의 이제 역사적 의미를 써라. 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가는 그 칼리프 시대 아마 정통 칼리프 시대 관련된 건데 칼리프 시대의 그 중심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라비아 반도에 메카 쓰면 안 돼요. 메디나예요. 메디나. 메카고 잘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메카가 아니라 메디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옴미아드 왕조는 시리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시리아 지금 수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죠. 예, 다마스커스 이렇게 쓰면 쓰고요. 그래도 이제 보통 이슬람 왕조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수도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왕조에 어떤 수도가 있었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메카와 메디나로 찾아가야 돼요. 진입 문제네 완전히. 자, 메디나는 어딜까요?
그 A가 메카고 B가 메디나요. B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는 어디예요? D죠? 예, D. 참고로 이제 C는 어디예요? 카이로. 카이로는 파티마 왕조나 맘모르코 왕조, 아이우브 왕조 같은 게 왕조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E는 어딜까요? 이건 바그다드죠.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는 원래 이제 그 있었던 도시는 아니고, 제2대 그 아바스 왕조 2대 만수호 때 만든 계획 도시야. 이 도시는. 그래서 이제 중동의 제일 큰 도시죠.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계획 도시고. 그 다음 F는 어딜까요? 사마르칸트죠. 사마르칸트는 어디의 수도일까요? 티무르 제국의 수도야. 티무르 제국의. 자, 일단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B와 D를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운 수도 바그다드 건설 천도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아바스 왕조에 의뢰해갖고, 이제, 해갖고 진정한 이슬람 제국을 성립했는데, 여기 틀려.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아바스 왕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그다드를 물어보고 있잖아. 중심이. 그래서, 요때 이제, 바그다드의 역사적 의미를 쓰는 겁니다. 바그다드는 계획도시로서 동서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그다드 장안 그 당시 이제 양대 도시였죠. 8세기 때. 그래서 100만 명이 넘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보죠. 5번 문제. 이것도 이제 바그다드 장안과 관련된 건데, 자, 8세기 때 세계 문학교 형성과 문물 교류를 가장 기술이다. 가의 왕조명을 쓰고 나의 도시명, 그다음 다의 문물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8세기 중엽에 이제 기독교, 유교, 그다음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쓰겠는데, 유교 문화권 당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 어디가 중심이죠? 가에 들어갈 것은 아바스 왕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뭐와 비잔틴 제국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당의 수도 장안에는 외국의 사절 및 유학생, 그리고 소고도인, 이단인, 아랍인 등 상인들이 왕래했으며 국제도시를 번성했는데, 가의 왕조의 수도였던 이게 가의 왕조는 뭐야?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뭐를 써야 겠어? 바그다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그다드는 상업과 수공업에 발달했고 중국의 이제 도자기 전진물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전파됐죠? 제지수 전파됐다. 그래서 탈레스 전투 이후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밑줄chen 그의 대의 원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는 차카타 양국의 이제 정치 혼란을 뜻하서 사마르칸트에 도읍을 했고, 각지의 원정을 해서 중아시아, 서아시아에 거친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14세기 후반 때 등장한 자칭 자기가 몽골족의 후예라고 하는 티무르죠. 그래서 티무르는 그 당시 동차카타의 서차카타에 나눴던 차카타 한국을 통일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계속된 정복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 이란국이 분열됐을 때 이란국도 멸망시켰고, 그다음 북쪽의 키차크 왕국은 뭐 전복은 안 했지만 공격했고, 그다음 술탄 왕조도 공격했죠. 데일리 술탄 왕조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도중에 정복하는 과정에서 명나라를 이제 공격하려다가 도중에 병사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자, 러시아를 지배했던 키창쿠 한국을 격파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키창쿠 한국을 공격했어. 그 당시 이제 키창쿠 한국은 이제 그 뭐냐면 러시아를 지배했던 왕족인데, 몽골 기병대를 이끌고 키창쿠 한국을 공격을 해갖고 그걸 이제 잿더미로 만들고 왔는데 거기 점령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키창쿠 한국은 티무르 공격 후에 쇠퇴하게 돼서 나중에 국토가 가장 큰 아스타 한국으로 분열되죠. 결국에는 하나하나 모스크바 대공국이나 노마포 왕조에서 멸망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페르시아 지역에 지배했던 이란국을 분열시켰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이란국은 누가 세웠죠? 일단 몽케간의 아우였던 훌라구가 타브리즈 수도해갖고 했죠. 그래서 이란국 같은 경우에 초창기 때는 이슬람을 탄압했지만 나중에 이슬람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고, 근데 이제 그 이란국은 그 당시 이제 분열돼 있어요. 티무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이란국을 분열시킨 때가 아니라 이미 이란국은 자체적으로 분열돼 있었어. 그걸 다시 통합한 사람,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티무르예요. 예.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인도 원정으로 델리 술탄 왕조를 급속히 해체되어 이어서 새 왕조가 출현했다. 그래서 이제 티무르가 이제 인도 중부지역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왕조는 델리 술탄 5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구르 왕조야. 투구르 왕조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길 점령했는데, 그냥 악탄만 하고 그냥 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왕조가 뭐냐면, 네 번째 왕조는 사이드 왕조야. 사이드 왕조. 예, 투구르 왕조와 사이드 왕조, 왕조 교체, 그냥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 그 티무르의 인도 공격이죠. 근데 약탄만 하고 그냥 돌아왔다. 지배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 술탄을 격파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내분 십사였다. 맞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티무르는 그 서진을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가요. 그래서 그때 소아시아 패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왕이었냐면 그 당시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누구야? 바야지들. 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앙콜라 전투에서 그 팀을 패하게 되죠. 그래서 붙잡히게 돼. 거기에서 이제 포로생활을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내에서 형제가 네 분이 있어서 한때는 황제의 지위가 공성인 상태에 있었어요. 이걸 이제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공의 시대라고 해. 공의 시대. 결국엔 마호메트 1세에 의해서 다시 뭐냐면 다른 형제를 죽이고 술탄이 올라와서 국정을 이제 안정화시키죠. 예.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앙카라 전투 정도는 외워주세요. 앙카라 전투.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일까요? 기응, 니은, 니을.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7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예전에 나왔던 공사 기출과 관련된 건데, 원래는 일사과 지리과 같이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역사과 관련된 부분들만, 다시 편집해 놓은 거예요. 자, 다음은 위지도와 관련돼서 사회과 통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학습 내용을 선정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1번과 2번은 제하고, 여기 보면 8세기 때까지 이산상인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울산까지 와서 무역 활동을 하였다. 자, 그들의 출신 지역에 발달한 건축물의 기본 양식, 그러면 그 내부의 문양의 명칭을 쓰시오. 기본 양식은 모스크죠. 그래서 원래 모스크는 이슬람 예배당을 의미하는 건데, 이 모스크 양식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 양식 다 사용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일단 발군 모양의 아치가 있고, 민에 나타난 첨탑이 있죠. 둥근 지붕이 있고, 이런 양식들이 이제 그 당시 많이 사용됐어요. 건축 양식들이. 그 다음에 그 안에 문양을 새겨놓는데 이게 아라베스크죠. 그래서 아라베스크는 그 당시 이슬람이 이제 뭐예요? 갑자기 생각났네. 우상숭배를 금지하니까, 그 당시 조각상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그려내지 못하니까 대신에 신의 어떤 말씀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는 어떤 이제 인물 동물의 모양을 제거하는 대신에 식물, 무늬, 기하학적 무늬, 이런 것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의 벽면에 칠해져 있죠. 그 모스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무기 제품, 금속 제공, 상하 제품이라든지 도자기, 카페, 다 적혀 있는 것이, 그려져 있는 게 아라베스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상숭배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이슬람 문화는 상당히 종합적이죠? 그래서 자기 고유의 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외부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죠. 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용해서 있고, 그래서 중세 게르만 문화를 보존하여 근대 유럽을 정파시킨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화를 보존해갖고 근대 유럽에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3번 이슬람 고유 학문이 의학, 천문학, 수학들에 발달했다. 이건 이슬람 고유 학문이 아니라 외래 학문이에요.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학문들인데, 이슬람 고유 학문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랍어나 아니면 코란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문법학, 수사학, 지리학, 역사학, 그런 것들이 이슬람 고유 학문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시가, 선문 등의 문학은 옥메아드 왕조 시기 때 라틴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관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 문화가 라틴 문학에 영향을 줬죠. 예. 그래서 이제 스페인 지역을 중심해갖고, 그 당시 이제 이슬람 문화가 유럽 문화에도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이제 전후 관계가 이제 좀 틀렸던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9번 문제 볼게요.
자, AD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 사건이나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한 것을 보기에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지역의 위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A, B, C, D. 자, A는 어딜까, 일단? 이스탄불. B는 지금 터키의 수도 앙칼라. 그래서 얘들한테 잘 물어보니까 이제 이스탄불도 잘못 알고 계신 애들이 있더라고. 예. 근데 지금 터키의 수도는 앙칼라예요. 예. 그 다음에 C는 어디겠죠? 바그다드. D는 카이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그 역사 사건과 사실은 이제 서로 짝지어 보면요. 자, 슐레이만 1세의 명령으로 비잔틴의 양식을 모방한 대규모 모스크가 건설됐다. A. 네, 맞죠?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보시면, 성 소피아 성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모스크들, 이스람 사원도 있어요. 그래서 슐레이만 1세가 이제 그 당시 슐레이만 사원을 만들죠. 이게 투르크 내에서 두 번째 큰 사원이야. 동지붕 형태 비잔틴 양식을 모방해갖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아흐메드 1세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를 만들죠. 이게 일명 블루 모스크라고 해요. 파란색이 버틀로 지었다 해서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는 뭐냐면, 무스타파 칼말이 600년간 지속된 술탄 정권을 종식시키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무스타파 칼만 관련. 그래서 지금 터키 공화국이 앙칼라죠. 그래서 무스타파 칼말이 앙칼라에 군민회를 소집하고 왕정을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죠. 세속화 정책, 서구화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 헌법 제정, 그 다음에 샤리아 폐지, 문자 통일, 여성 참여권 허용 등등등. 문자 통일도 노마자로 이렇게 통일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그 슐탄 셀리스의 이지어 점령해서 칼리프지를 획득했다. 요거 있는데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셀리스는 칼리프지를 이양받은 것은 바그다드가 아니라 어디죠? 카이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셀리스가 이제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지역에 카이로에 있었던 이제 그 칼리프의 후계자를 찾아서 그 지위를 이어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슐탄 칼리프 제도가 정교일치 제도가 형성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셀리 2세가 이제 거기 카이로인데 2세가 파견된 오스만 함대가 교황 에스파냐 베네치아 동맹하여 결성된 해군에게 패배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레파토 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레파토 해전의 위치는 그 카이로가 아니에요. 그 위치는 그리스 해안 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형이 잘못된 거야, 위치가. 그래서 이것도 역사과 부두와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사가 또 관련돼 있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읍과 니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을 볼게요. 이거 오스만 투르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오스만 투르크는 코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이슬람법 살려와 세속령이 카연으로 이혼하는 법체제를 가지고 있다. 네,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851페이지에 보면 이슬람 법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거기 이슬람법에 보면 종고법인 스탈리아가 있고 세속법이 있는데, 그 카논은 오스만 투르크의 항제 칙령을 모아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속법이 하나고요. 그 다음 종교법은 살리아는 또 거기에 보면 코란이 있고 슈니 하디스 있고 이지아 키악스가 있는데, 코란과 슈나와 하디스까지 인정한 건 시아파까지고, 그 다음에 이지아 키악스는 울리마의 해석 부분이군요. 법 해석까지 인정한 건 수니파야. 예, 그래서 시아파보다는 수니파가 좀 약간 그 법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살리아 운영 측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근데 되게 이제 그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 샬리아가 모두 다 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샬리아를 내세우는 국가가 있어. 뭐 이란 같은 나라는 샬리아를 내세워,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나라인데,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도, 터키 그런 나라들은 세속법으로 운영하죠. 샬리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다민족 국가고 다종교 체제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도 인정해줘. 그래서 각 종교별로 밀라트를 운영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뭐냐면 그 행정이나 그다음 법률 집행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인정해주는 밀라트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밀라트 내 독자적인 간섭법과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슐탄에게 책임지는 각 종교 수장에서 통치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이슬람교의 본질과 개혁주의에 반대요. 코란의 순수한 가르침은 돌아가는 브라마 샤머지 운동이었다. 요거는 틀리죠. 브라마 샤머지 운동은 그 인도 신들과 관련된 거고, 요게 코란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운동일까? 이거는 와하브 운동이에요. 네, 와하브 운동. 그래서 이제 그 와하브 운동은 주로 아랍인들이 이제 일으킨 거죠. 그래서 투르크 민족주의가 이제 강해지니까 아랍인들도 이제 뭐냐면 원래 이슬람은 아랍인들 중심이었는데 원래는 순수했던 그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파탄났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이단이나 투르크인들이 와갖고 개판쳐서 그런다. 그래서 그 아하브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때 이제 와하브 운동을 주도했던 가문이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사우디 가문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압을 하지만 제2차 와하브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상당히 이슬람의 정통 윤리를 계속 지켰던 게 뭐냐면 이 와하브 운동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원리주의자들이 많잖아.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도 많고 이 출신주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와하브 운동은 아랍인들 민족의식을 아랍 민족주의를 내걸었던 어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좀 문제가 어려운 건데 비모슬의 소유 토지 생산량의 10% 20% 정도의 징수 할아지와 모슬의 토지 생산 10% 해시가 있었다. 여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슬람 초기 때 토지세가 그러니까 이슬람 비이슬람교도에 두 가지 내는 거죠. 인두세하고 뭐가 있어요? 토지세야. 근데 토지세는 원래는 그 이슬람교가 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미야드 왕조 때부터는 토지세도 내게 돼요. 이슬람교.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아랍인들이 토지를 안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얘네들 정책 생활하면서 어떻게 토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얘네들로 세금을 걷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 오미야드 왕조 때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그래서 오미야드 왕조 때 갖고 아바스 왕조 때 이제 정책된 내용인데 요것도 답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잘못된 것은 이제 3번이 제가 3번을 채점했는데 이거는 오미야드 왕조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아바스 왕조 때 관련된 거고 오스만 투르크 때는 이슬람 교도에 부과됐던 해시는 토지세가 없어지고 모든 토지가 그 예전 비이슬람 교도에게 부과했던 하라지도 통합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일단 3번 이렇게 답을 달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좀 답이 좀 중복된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면 19세기 때 이란에 일어난 바보교 운동. 나도 듣보잡인데 그거 찾아서 이제 달아놨는데 자, 바보교도 운동과 인도의 시크교도의 진위는 공통적인 성격을 각각 쓰시오. 자, 그 19세기 이란에 일어난 바보 운동은 미라지 알리 무하메드가 일명 바보라는 사람이 제 자칭해서 일어났는데 자신을 일종의 구세주다 추정하면서 마호메트 이후에 구세주의 민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확대된 운동이 바보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내부 운동 분열과 관련됐고 시크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도하고 신두교를 뭐냐면 결합된 거죠. 그래갖고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신앙, 인간평등, 우상숭배, 카스제도 반대, 지하들을 내세우는 방면에 신두교의 또 윤회 개념을 또 받아들여. 그래서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굳이 이걸 해도 없더라고, 이게 답이.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 내분이라고 제가 답을 정하는데, 시크교는 엄밀히만 이슬람 내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슬람교가 아니야, 이거는. 바보교도는 이슬람교 안에 있는 그 이단이고, 시크교도는 따로 독립해갖고 만든 교단이야. 이슬람교 완전 다른.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일단은 웬만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유사한 단 2번 다 왔어요. 예. 그 바보 운동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예. 19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동남아시아를 볼게요. 동남아시아. 자, 동남아시아인데 이게 몇 문제야? 어이구, 씨. 자, 동남아시아 사회의 복잡한 민족 구성과 종교 등으로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원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 자료가 이제 많이 손실돼갖고 지금 없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있긴 있는데 한번 나중에 편집할 때 집어넣을게요. 일단은 역사를 소재로 한 베트남 그림, 노마 문자가 보이고,
앙코르와트 유적, 인도네시아 술탄 궁정 이렇게 있는데, 자, 위전을 보고 근대 이전의 동남아시아 역사 전개에 영향을 끼친 외부의 문화적 요인 세 가지를 쓰시고, 그 어느 지역에 어떤 문화가 도입되는지 요인을 각각 20자 쓰시오. 정근대죠. 자, 정근대는 중국부터 뭐가 도입됐죠? 북부 베트남에 유교가 도입됐고요. 인도부터 뭐가 도입됐어? 불교가 도입되고 신두교나 인도부터 이슬람교가 도입됐죠. 그러니까 가에는 이제 노마자 보이죠. 원래 베트남에서는 그 공통된 문자가 있어요. 춘원 문자가 있었죠. 근데 춘원 문자나 그다음 뒤에 그 중국에서 한자는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이제 민중들에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를 이제 선포하려고 했던 그 당시 누구야?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 문자 가지고 이제 하기 힘드니까 노마자 가지고 베트남 표기를 썼죠. 지금 쓰고 있는 문자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사용했을까요? 카톨릭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슬람교도들이 그거는 슬라브족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를 선포할 때 키릴 형제가 보급하는 문자가 있죠. 키릴 문자. 그래서 이제 저 복음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건데, 하여튼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자는 강제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1906년에 그 프랑스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베트남을 사용할 때 이 노마자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면서 널 일반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노마자 위에 그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베트남어가 8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성을 포기해서 포기법하고 이 발음을 그대로 이제 노마자로 썼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번에 보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역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베트남 북부 지역은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죠. 맞죠? 이거는 이제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자, 참족이 건설한 베트남 남부 지역에는 잉읍, 오늘날 이제 그 잉읍 남부 베트남 지역을 이제 잉읍이라는데 불교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주로 이 남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부 베트남이 유교에 영향을 받은 데만 해서 남부 베트남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기는 그 인도의 문화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남부 베트남과 북부 베트남이 그게 상당히 뭐냐면 문화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걸 통일했던 나라가 이제 내왕조 때죠. 내왕조가 이제 참파를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부, 중남부를 다 뭐냐면 통일하게 됐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 3번을 보면 카푸차, 캄보디아 지역에서 이제 그 통일한 그 앙코르 왕국은 그 강력한 불교 국가를 이뤘죠. 그래서 이 앙코르 왕국, 진란이라는 크메르이 살았던 왕국이었죠. 그래서 앙코르와트나 앙코르통 같은 그 유적지를 남겼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왕국은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타이족이 세웠던 수구타이 왕조에게 멸망당해.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타이하고 캄보디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우리 그 한국과 일본처럼. 왜? 예전에 점령과 지배 왕조였거든. 그래서 이제 앙코르 왕조들이 이제 그 왕조에서 타이족들이 원래 예속됐는데 얘들에게 문화적 어떤 기술 같은 거 알려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야? 앙코르 왕조를 멸망을 시켜버린 거야.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은혜도 모르는 그 관계.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8세기 때 인도네시아에서 사이드 왕조가 있어. 사이드 왕조는 자바의 굴리마 왕조인데, 이 왕조는 불교를 숭배했어. 지금 이슬람교도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이제 믿고 있지만, 그전에는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교가 소승불교 아니야. 특이하게. 대승불교야.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는 소승불교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예의적으로 대승불교였고, 그 대승불교에 따라서 큰 사원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로부두르 불탑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722년 8세기 때 만들어진 대승불교 사원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은 이제 마자파의 왕조가 있는데 14세기 때 이슬람교를 수용했고, 그 후에 이제 판타 왕국이나 마타 왕국은 다 뭐냐면 이슬람 왕조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14세기 이후부터는 이슬람화돼요. 지금은 그 이슬람을 제일 많이 믿는 그 사람들이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의 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다음은 동남아시아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한 글이다.
비읍과 니은 대것에 대한 설명 공통에 해당된 지역을 빗금어 표시했쇼. 아, 빗금 문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 글로 쓰라는데 빗금을 이렇게 표시하는, 아, 창의적인 문제야. 자, 일단 불교를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제외한다고 이 내용이 있죠. 이게 주의 좀 약간 처진 게 좀 잘못된 건데, 일단은 불교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 공산화제인데, 일단 불교 믿고 있고 프랑스 식민지 맡고 있고 쭉 있는데 어디야? 캄보디아 반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죠.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면 베트남, 라오스 뭐예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나라로 이제 뭐냐면 압축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그 베트남은 중국의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인도 영향 받은 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이제 베트남은 제외하고 그 어디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뭐 정확히 쓰자면 이제 남부 베트남까지는 가능하겠죠. 중남부 베트남까지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캄보디아나 라오스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유사도 아마도 베트남까지 다 포함돼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이 4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교과서 수준에 낸 건 아니라 그 저기 이게 어디에 냈냐면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한교과서에 동남아시아사가 있어요. 지금 절판됐는데 거기서 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A 왕조는 어딜까요? 미얀마의 파간 왕조예요. 미얀마 파간 왕조고 자 그 다음에 B 왕조는 어딜까요? B 왕조는 대원의 쩌 왕조죠. 북부 베트남의 쩌 왕조. 그 다음에 이제 C 왕조는 어딜까요? 타이조이 세운 수쿠타이 왕조이죠. 그 다음에 이제 D 왕조는 어딜까요? 앙코르 왕조죠. 그 다음에 이제 E는 그 밑에 참파가 있어. 참파. 그 다음 F는 이제 여기 F가 보이냐? 예. 거기 이제 자바섬에 있는 그 시호산이 왕조야. 시호산이 왕조.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당시 이제 지도가 이제 13세기인데 몽고족이 쳐들어왔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몽고족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그 뭐냐면 동남아시아 정치적인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슈고타이 왕조처럼 협력한 왕조도 있지만 되게 이제 파간 왕조, 뭐 베트남 왕조, 뭐 참파 좀 뭐 다양한 왕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왕조들 이제 상황들 얘기해 보는 건데 자 1번을 보면 A는 파간 왕조죠. 몽골족의 침공으로 왕이 살해됐고 쿠미나칸이 요게 행성을 설치했죠. 예, 맞아요. 그래갖고 파간조인데 이때 쿠미나칸이 이제 파간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복속을 요구했는데 칸슈 4세가 여기 뭐냐면 이걸 거부하고 사실 처형해 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원나라 군사가 공격해갖고 파간 왕조 군대를 격파하고 그 과정에 칸슈 4세가 이제 살해되고 그래서 미얀마에 2개의 행성을 설치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몽족들이 이제 단합을 내갖고 결국에는 독립을 해요. 그래서 16세기 때는 퉁구 왕조, 18세기 때는 꽁파이 왕조가 만들죠. 꽁파이 왕조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어느 왕조를 와이티아 왕조를 멸망을 시켜.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B와 E는 그러니까 그 쩌왕조하고 참파죠. 몇 차례 걸친 몽고족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그다음에 B와 E 사이의 장기적인 전쟁과 E가 멸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B는 이제 쩌왕조 때 3번에 거쳐서 이제 그 뭐냐면 원나라 군대를 격파를 하죠. 그래서 쩌왕 때 이제 원나라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민족문학이 발달됐고 대월사기가 이제 세워졌고 쓰여졌고 그런 거고 참파도 이제 바다 건너서 이제 쿠미나이칸이 원정대파했을 때 격파됐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때 이제 쩌왕조가 남진정책으로 해서 참파를 공격했는데 이 쩌왕대 때 멸망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멸망됐냐면 레왕조 때 멸망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야. 근데 이게 맞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답이 2개가 있어. 뒤에 부분이 틀려요. 이거는. 예. 그래서 문제가 틀리면 이제 항의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가 이제 낸 거는 3개월 동안인데 관련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을 아무도 안 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중복된 답안이 이거는. 만약 이런 문제 났으면 이제 수능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근데 인권 누가 관심 있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 자, 그 다음에 C는 앙코르 왕조인데, C는 타이 왕조죠. 수코타이 왕조인데, 자, 수코타이 왕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 원의 입조 요구를 거절하고 몽골제 침입에 전태하면서 동남아를 강제했다. 이거는 앞에 설명한 쩌왕조와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수고타이 왕조는 그 뭐냐면 타이족이 세운 왕조인데 오히려 협력했죠. 이 수고타이 왕조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뭐냐면 잘못된 수고타이 왕조와 그 원이 협력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앙코르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수고타이 왕조 다음에 14세기 때 아이타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왕조가 무슨 왕조야? 자, 그게 방콩 왕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방문한 원의 사저 주달간이 쓴 진남 풍토기가 있어요. 앙코르 왕조를 방문했었는데, 앙코르 왕조 중국에도 진나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진남 풍토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진남 풍토가 역사적 사료가 많아요. 왜냐면 그 앙코르 왕조는 자칫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잘 몰라. 근데 기록된 문자가 요거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진남 풍토기인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서공에 있었던 고려도경하고 비슷해 보시면 돼요. 중국 사신 와갖고 중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 썼던 1차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진남 풍토기도 마찬가지다. 예. 그 다음에 F는 이제 그 여기 보면 자바섬의 싱호사이 왕조인데, 그땐 싱호사이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 크로카나라가 신하에게 살해되고 그 사이 비자야가 마자파이로 도망가요. 그때 이제 비자야가 그때 원의 자바 원정군이 오는 것을 노려가지고 반역된 신하를 죽이고 원의 군대를 물리치고 마자파이 왕조를 세워요. 마자파이 왕조. 그래서 마자파이 왕조 마지막 14세기 말기 때 뭘 수용한다고 했죠? 이슬람교를 수용한다고 했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교과서 내용과 뭐 동남아시아, 방통대 교재,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이런 것들 참고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 방통대 교재가 아니라 이거 좀 잘못됐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닌 대한 교과서에서 이제 제가 대한 교과서 역사과 부도 이런 것들 정리해 갖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856페이지에 보면 동남아시아 역사 전개 거기에 표 신났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지도에 표시된 그 A와 E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뭐 A는 미얀마, B는 타이, C는 말레이시아, D는 인도네시아, E는 필리핀이죠. 자, A와 B는 불교, C와 D는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다. A와 B는 이제 그 타이하고 이제 버마니까 불교, 소승불교를 믿고 있고, C와 D는 이슬람교인데 이거 그 주로 믿고 있다. 네, 맞죠? 예. 그 다음에 A, B, D, E는 2차 대전 후에 독립했다. 네, 틀린 게 뭘까요? B죠? 타이는 이제 중립국 계속 유지됐죠.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가축화 돼서 그 독립을 계속 유지했고, 그 다음에 C와 D는 이게 틀렸어요. 일단 C와 D는 원유, 고무 등의 생산이 많다. C와 D는 어디예요?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원유와 고무가 많아. 고무 농장도 많아요. 거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여기를 식민지했던 게 뭐냐면 초창기 때는 항로무역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여기가 이제 석유 많이 나고 고무도 있고 하니까 제2차 산업혁명 때 필요한 자원들이 여기에 몰려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E는 아세안 가입국이다. 맞죠? 그래서 A, B, C, D, E는 아세안 가입국인데,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에요. 그 약칭인데, 1961년에 동남아시아 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1961년에 창설한 동남아시아 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1967년에 성립했던 나라가 아세안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 회원국은 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등등 한 10개국이 있어요. 예. 자, 이건 뭐 지휘과 관련돼 갖고 문제 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합적인 문제는 몇 개 낸 거니까. 자, 6번을 볼게요. 6번은 이제 그 다음은 베트남 황제 항응이가 1885년 프랑스 침략의 정확을 호소해서 하는 조치의 일부다. 이 조치의 계기로 베트남 각지에 일어난 의병운동 뭘까요? 이제 주체와 이제 성격을 써라.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 19세기 그에 일어난 19세기 이제 그 후반때 일어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통떠뚜행이 일으켰던 근황 운동이야. 근황 운동은 주로 누가 주체를 일으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신들
그러니까 유교 지식인들 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주체는 유교 지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격은 근황운동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1세대 독립운동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보면 1세대 19세기 그 후반 때는 주로 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위정척상 운동처럼 유학자들이 뭐 이제 그 의병 운동도 하고 그래요. 무장 투쟁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은, 근데 어떤 교육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등장하죠. 판포이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20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베트남에 이제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호치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예. 근데 호치민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여기 뭐 근황운동이나 판포이초용, 그래서 이제 동유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판포이초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끝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데 왜 안 나오더라고. 몇 년에 나온 거야, 이거? 05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죠? 20년에 한 번씩 낼 것 같아, 보니까. 한 세대 다 지난 다음에는 한 번씩 내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세계사에서도 서양사, 중국사 중심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에 이제 개정된 그 교과서 보니까 되게 기타사 부분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베트남 같으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59페이지에 보면 그 베트남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개간 있죠? 요거 정리했으니까 각각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황운동, 빠뽀이초, 빰뽀이초, 이런 사람들 좀 외워두세요. 호치민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한 분 남아있어요. 아프리카사. 아프리카사인데, 아프리카사도 지금 07년에서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사. 딱 한 문제 나왔어. 인용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다음은 이제 아프리카 초기 문명에 대한 설명과 지도다. 빈칸 가왕조와 이름을 쓰고, 이 왕조의 위치가 지도의 ABC 가운데 어디에 위치했는지 쓰고, 위치진 나의 가나 왕국의 부를 측정하는 방식을 무역 방식 한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기원전 7세기,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끝내겠네요. 기원전 7세기 고대 이집트에 지배했던 쿠샤 왕국에 이어서 가 왕조가 오는 악슈 왕국이에요. 그래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가 C에 해당하죠. 이디오피아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가나 왕국이 이제 사하라 횡단무역을 통해서 뭐냐면 했거든요. 사하라 횡단무역은 사하 소금, 남아프리카 산림지대 근가 노예, 이래서 이스라엘 교환 사하라 횡단무역이 있어. 근데 교과서에 되게 강조하니까 이거 부분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사하라 횡단무역만 보고 벌써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끝났고,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제 총괄 문제는 풀어보고 싶은 시간 관계상 못 풀어봤고 각자 풀어보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